비트코인 지금 상황 제대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 그냥 뉴스만 보고 판단하면 가장 늦게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 시장 보시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격은 크게 깨졌고 지지선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났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들 패닉인 거죠. 이제 3만 달러 간다. 이번엔 다르다. 아니다. 코인은 이제 끝났다.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올 때가 항상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계속 빠지니까요. 지금이라도 던져야 하나 고민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차트만 보면 손절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하락장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어떤 하락은 진짜 붕괴입니다. 그건 빨리 도망쳐야 돼요. 하지만 어떤 하락은 자금이 재배치되는 과정입니다. 겉으로는 폭락인데 속에서는 이미 다음 포지션이 쌓이고 있는 구간인 거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만 보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가격은 결과입니다. 자금 흐름이 원인인 거죠. 지금 던지면 뉴스를 보고 반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하락이 진짜 끝인지 아니면 큰 자금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신호인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한 박자 늦게 될 겁니다. 오늘은 지금 이 하락장이 공포의 끝인지 아니면 새로운 흐름의 시작인지 팩트 자료를 기준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비트코인은 최근 조정을 받고 있죠. 반대로 금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장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코인은 흔들리고 금은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자산의 로테이션이다. 하지만 자산 이동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미국 경제 구조에서 시작이 됩니다. 미국은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늘어나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총 부채 금액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자죠. 고금리가 길어질수록 정부가 내야 하는 이자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결국 선택은 둘 중 하나예요. 긴축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유동성을 다시 풀 것인가. 역사를 보면 미국은 항상 자산 시장을 먼저 살렸습니다. 자산 가격이 무너지면 소비가 무너지고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먼저 살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정책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지금 금의 상승은 그 선행 신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지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은행 매수입니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달러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금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거죠. 이건 단기 매수가 아니라 달러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구조 변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실질금리 기대 변화입니다. 시장은 이제 고금리가 오래 못 간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금리가 중요합니다. 실질금리란 쉽게 말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놨을 때 물가를 빼고 실제로 얼마를 버느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 금리가 5%고 물가가 2%라면은 실질적으로 3%를 버는 겁니다. 이럴 때는 굳이 금을 살 필요가 없죠. 왜? 금은 이자를 안 주니까요. 그래서 그냥 예금이나 채권에 넣어도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은행 금리가 3%인데 물가가 3%면은 실질적으로 남는 게 아예 없는 거죠. 또이또이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물가가 3%가 아니라 4%, 5%로 오르면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은행에 넣어놔도 의미가 없다. 그때 돈이 움직이는 거죠. 어디로? 금이나 부동산. 좀 더 마이너하면은 원자재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가 생기면은 금 가격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이란 무인기를 격추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금 가격은 하루에 3% 이상 급등을 했어요. 또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체포작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던 시기에도 금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비트코인은 뚜렷한 안전자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죠. 변동성만 키우는 모습을 보인 거죠. 즉 시장은 아직 비트코인을 완전한 디지털 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금이 상승하는 이유는 단순히 많이 매수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심리가 조용히 방어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는데, 금이 올라간다는 건 돈이 방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점에 비트코인은 왜 흔들리고 있을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고금리 환경이 길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여력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과거 코인 강세장을 보면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기관이 먼저 저점에서 조용히 모읍니다. 뉴스가 붙고 기대감이 붙으면은 그때 개인의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가격이 급등하고 광기가 형성되면 기관은 그 구간에서 차익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조정이 오면은 다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다르죠. 기관은 매수를 꾸준하게 하고는 있지만 그 위에 얹혀야 할 개인의 자금, 개미의 자금이 예전만큼 붙지 않고 있습니다. 광기가 붙어야 할 구간에서 열기가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은 약해지고, 유동성이 약해지면은 기관의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위에서 받아줄 개인 자금이, 개미의 자금이 붙지 않으면 기관도 쉽게 정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최대한 눌러가면서 팔거나 아니면 손실을 감수하면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기간이라고 해서 항상 수익만 보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비트코인 조종은 공포의 폭락이라기보단 힘이 빠진 시장에 가깝습니다. 물론 비트의 사이클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빠진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아직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 위험 자산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지금 코인이 흔들리고 금이 오르는 건 자금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험 선호에서 위험 회피로.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는데, 지금 시장에는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간극은 무엇이냐? 바로 AI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AI라는 강력한 기대감이 있어요. 왜? AI를 쓰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결국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논리인 거죠. 그런데 현실이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느냐 하면은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AI 투자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경제 지표가 그만큼 확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죠. 기대는 앞서가고 있고 실제 숫자는 천천히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겉으로는 낙관적인데 속으로는 불안이 같이 섞여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기대는 커지는데 지표가 그 속도를 따라가 주지 못할 때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누구? 썸네일에 나왔던 마이클 버리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이런 구간에서 항상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상승의 기반은 무엇인가? 현금 흐름인가? 진짜 생산성인가? 아니면 단순한 유동성인가? 마이클 버리는 뉴스보다는 숫자를 많이 보고 분위기보단 자금 흐름을 봅니다. 지금 뉴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자금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흔들리는 동안 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큰 자금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장은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AI라는 기대가 있고 금리 인하라는 희망이 있고 기관 자금은 여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비트코인은 힘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가격이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위험이 커질 때 시장은 먼저 항상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돈이 먼저 움직이죠. 겉으로는 낙관적인 척을 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비트는 완전히 힘을 빠진 모양새입니다. 다들 5만 달러를 외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비트가 끝났다는 뉴스에 반응할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절망할 때 이미 움직인 자금은 다음 기회를 준비를 하고 있죠. 문제는 대부분이 그 움직임을 나중에 뉴스로 접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가격이 움직이고 난 뒤입니다. 저는 뒤늦게 반응하는 쪽이 아니라 먼저 준비하는 쪽에 서겠습니다. 같은 뉴스만 반복하는 채널이 아니라 자금이 이동하는 방향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공포를 따라가지 마세요.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시장에서 계속 뉴스만 보다가 뒤늦게 반응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해 주셔야 합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금의 방향을 같이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이상 코인에 물린 사람들을 위한 채널 코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